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드리면 한 10년 정도, 90년부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간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11년 동안 지역교회 청년대학교 다니던 담당 목사로, 디렉터 목사로 사역을 하고, 2012년 1년 안식년 갖고 13년부터 인큐베이팅에서 14년에 이제 교회를 국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회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경희대, 외대 근처에서 이제 두 번째 캠퍼스 처치에서 저희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시선교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 강의 전에 도시선교. 네, 손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얼마나? 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또 움직이면 선교하고, 멈추면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예배와 선교 가운데,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 이어져서 또 천국에까지 이르는 예배죠. 계속되는 예배입니다. 선교는 또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마치면 끝나는 선교죠. 그래서 또 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는 이제 다른 문화권으로, 우리가 다른 언어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방 선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과 오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이슬람의 그 중동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가 너무 귀한 곳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산골, 또 어촌의 불모지에 가서 또 선교하는 귀한 선교도 있습니다. 저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오늘 선교는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선교는 외국의 모든 대륙에 있는 그러한 많은 민족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27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함께 살고 있죠.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주민 가운데 많은 60% 정도 되는 인구가 이 도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우리가 세계 선교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주민 선교가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 가운데 열방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도 이 도시, 양주의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도시에 지금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러한 세계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21세기의 도시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도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네, 도시선교역역 랜드마크 커뮤니티 오영선 목사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56%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개 국적이 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주 인구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서 33개를 넘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가운데 어떤 나라는 한 국가의 GDP의 절반이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도시가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시선교, 어번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35년도에 처음 생겨났는데 이후에 뉴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선교는 사회적인 빈민과 약자들을 위한 빵과 복음을 나누는 긍휼사역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날도 도시선교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 시즌 가운데 도시선교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도시선교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정착민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이다. 오늘날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인 도시선교를 통해서 세계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 더 나아가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선교의 플랫폼을 통하여 MZ세대를 향한 새로운 뉴노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5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통하여서 새로운 도시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교회 개척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변화, 지역 공동체의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도시의 아픔을 껴안고 치유하는 사역을 넘어서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 갱신의 비전을 가진 구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민족의 도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이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멀티링규얼 처치가 더 많이 도시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도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선교적인 미셔널 커뮤니티가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상황화되고 성육신적인 선교 방식이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각 도시와 문화에 상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육신적이고 토착적이고 의도적인 사역의 원리 위에 도시 선교는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도시 선교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시대 가운데 해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시대,
그리고 이주민 선교 시대 이렇게 그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 언리치드 피플 미션 에라는 특별히 템포리 위도와 경도의 그러한 템포리 윈도의 이슬람권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과 세계 선교와 이주민 선교 이것이 도시 선교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강의안을 제가 스킵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 참조하시고요. 제가 PPT로 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 가운데 21세기 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선교를 통해 미전도 종족 선교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20세기에 있는 도시 선교의 패러다임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의료 또 그 재정을 지원하는 그리고 또 교육과 취업을 알선해주는 또 비자에 대한 것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과 복음을 나누는 형태의 도시 선교가 20세기에 산업혁명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글래스고 또 런던에서 또 미국의 뉴욕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 도시의 약자들과 또 청소년들 또 그런 가정들을 돕는 형태의 도시 선교가 과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속한 도시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나면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면서 그들을 향한 선교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작년에 로잔 대회가 끝나고 KWMA에서 뉴 2030 타겟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2030 타겟이 있었는데 이번 새로 발제한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WMA는 한국교회가 선교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4가지 선교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뉴 타겟 2030 한국 선교계가 집중해야 할 4가지를 한국교회가 또 선교단체 그러니까 파송한 22,400명의 현장 선교사들 앞에서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가는 선교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은 이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글로벌 노스 쪽의 사역 미션이 주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또 유럽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그 선교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글로벌 사우스 안에서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북미 쪽,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 또 그 유럽의 영국의 또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는 일들이 20세기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지게 된다.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브라질 대단한 많은 숫자를 파송하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쪽에서 또 우리나라 또 뭐 중국 또 이런 많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글로벌 사우스뿐만 아니라 유니센트릭에서 폴리센트릭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중심에서 다중심주의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웨스턴 중심의 한 나라가 이 선교를 자주유지했다면 지금은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서 그러한 이 중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또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국제 대회는 한국 교회 아니면 치를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까지,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지금 그럴 수 있는 교회에 영향이 없다는, 국가의 영향은 좀 다르지만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그 어떤 교회도 이렇게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사람과 재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로잔도 사실 한국에서 이것이 해서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많은 국제 행사들이 한국 교회의 베이스를 두고 열리고 있는 그런 흐름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이주민 260만 명, 지금 270만이 됐어요. 이들이 언리치드 피플 그룹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임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들에게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그 이주민 선교인데, 이주민 선교 시대로 마이그런트 미셔네라로 갔는데 그들이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야. 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 그리고 33개의 메가시티, 전 세계에 있는 33개의 메가시티,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메가시티에 바로 그러한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이 도시에 들어와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다. 곧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고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도시 선교를 통해서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전 세계 이주민 선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한 78억 이렇게 2020년에 그 정도 인구 중에 2억 8,100, 그래서 3.6%가 이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적은 숫자지만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네. 또 국내 이주민의 숫자를 보게 되면 1998년만 해도 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7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인구의 5% 가까운 숫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국가별로 인구를 보게 되고 또 그 이민자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이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한국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기후 난민도 있고요. 전쟁의 난민들도 있고요. 자발적인 또 혹은 비자발적인 그런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전쟁 난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선교가 필요한데 그 선교가 여러분이 가까운 도시에서 가능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런 난민들을 또 만나고 또 그들에 대해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뿐 아니라요. 아프리카나 이런 많은 그 내전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전쟁 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되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타겟 뉴 2030 타겟은 뭐냐면 복음화율이 낮은 다음 세대 복음화와 선교 개성을 위한 동원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이들이 거의 미전도 종족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10세에서 30세가 전체 인구 중에 24억이고요.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85%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25%가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시아의 60%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그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번째를 보면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서 인터넷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터넷 선교의 비전을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노잔의 주제는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서울 인천에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저도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이 24개 그 이슈 네트워크 가운데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라는 영역에서 제가 짧은 발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대표인 마이클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은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협력하여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여러분, 복음은 변치 않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을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일어나는 세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복음을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문화라는 것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릴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고 또 앞으로 더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사탕도 사주시고 간식도 과자도 좀 사주시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미래가 그들입니다. 또 예한교회의 미래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 로잔 대회가 끝난 뒤에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리더십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진행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눌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선교를 갖는 것이죠. 급격한 도시화 가운데 이제 전 세계 메가시티가 인구 1000만 명 넘는 도시가 33개이고요. 계속 예상하기는 2030년까지 6개의 메가시티가 더 추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시티의 한 도시의 GDP가 한 나라의 GDP의 3분의 1 아니 더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의 GDP가 그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한 도시의 영향력이 엄청나지고 있는 것이죠. 도시 선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도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세기에는 이러한 도시 선교의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빵과 복음을 나누는 구제 위주의 도시 선교였다면 21세기에 이 열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도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이 도시에서 정착민들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 이것이 도시 선교의 정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정착민인 우리와 이주민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냥 퍼주는 사역, 그냥 그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붓는 사역,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플로잉하고 또 함께 그들로부터 플로잉하고 그러한 도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실례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주민들은 크게 네 부류거든요. 해외 근로자들, 결혼 이주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난민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인데 해외 근로자들 이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 제3국에 참으로 많이 배운 정말 그러한 인재들이에요. 결혼 이주자들 과거에는 아시아의 그 젊은 자매들이 우리 한국의 농촌에 그런 노총각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지금도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젊은 사람과 한국의 젊은 사람 그래서 이 결혼하면 새로운 흐름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미국에 갔던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놀러 오는 거였어요. 그냥 잘 놀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비즈니스를 위해 옵니다. 한국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유학생들은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유학생들은요 거의 상위 1%입니다. 그 나라의 상위 1%의 거의 정말 이 천재와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그런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위 1%의 그런 그 아프리카 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남미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귀국을 하면 그 나라의 교수 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행정부의 중요한 요직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들어와 있는 이 유학생들은 정말 귀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셜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학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민들 이제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탈북민들 34,800명의 그런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귀한 사역과 연합들이 귀한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허그라는 그러한 도시선교의 플랫폼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그라는 것은 안아주다라는 것인데 열방의 이러한 이주민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런데 H는 해피푸드, U는 유닉조이, G는 그룹 다이나믹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해피푸드는 많은 음식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그 콘서트를 함께하고 또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도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히 4가지의 주제로 저희가 1년에 4번 진행합니다.
러브, 기프트, 인카운터, 로드맵 이게 네 가지의 주제로 1년에 4번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해피푸드나 유닉조이는 비슷합니다. 여러 음식 너무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콘서트, 음악,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팀을 또 데려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비슷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스토리텔링 보드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트 트레저라는 이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롭게 출시한 프라이어리티라는 역시 스토리텔링 보드 게임 카드로 된 그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희 센터에서 이 하는 허브를 한번 보시죠. 네, 불 꺼주시면.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If someone asks you what is love, how would you guys answer? 사랑이란 과연 뭘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love? 나가지 못하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것들이 생생해 다가와줘. 손 내밀어줘. 찾아와줘. 당신의 손길 그 은혜 하나님 두번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계속 그런 말을 Has to be more sentiment. This is how I know what love is. This is how I know what love is. This is how I know what love is.
늦게 시작해서 10분 늦게 끝나는 거구나. 10분에 제가 끝날 거예요. 네. 저희 허브 페스티벌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러시아 노보스피스크, 노보쿠즈네스크, 톰스크, 또 모스크바, 오레리안 도시에서 했고요.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계속 하게 되고, 또 뉴욕, 또 알래스카,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잠깐 받고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그 영상에서 로스트 트레저 게임하는 거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혹시 저희가 그걸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네네. 그 저희가 회사예요. 그래서 보드 게임 회사가 있어서 네. 저희 그 이따가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워크숍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모든 거의 교단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그 다음 세대, 특별히 이게 4학년부터 70세까지 이거를 하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당신의 보물이 뭡니까? 라는 전도용으로 하면서 또 가치관에 대한 걸 묻죠. 그러면서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걸 얘기하게 돼요. 근데 게임을 하면 재밌게 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걸 하면 새로 가족의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는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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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선교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농촌, 어촌, 오지 선교, 또 다른 대륙에 가서 하는 선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특별하게 새로운 형태의 선교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 선교라는 거예요. 왜 도시 선교를 해야 되냐? 바로 이 도시에 열방에서 온 그러한 많은 민족들이 도시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국 친구들, 한국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도 됩니다. 맛있는 부침이 전 부쳐가지고 먹이면서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시에서 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엄청난 훈련을 받고 가서 복음을 엄청난 비행기 타고 가서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선교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여러분 도시로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와 조금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캠퍼스 전도 나가고 경희대, 고대, 외대에 매일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열방에서 온 모든 대륙의 젊은이들이 거기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예양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또 결혼 이주자들, 또 유학생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용 나눔에 대해서 세 가지 드렸으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